자, 우리 고문장 바로 이어서 갑니다. 자, 8쪽은 우선 자, 아오에를 두고 어렵진 않죠? 길진 않으니까 딱 대조되는 게 큰 의미가 봐봐. 우선 여기 봅시다. 얘들아, 대조나 비교를 이룬다는 것은 기준어가 있어. 기준어. 공통어를 두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요 문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소재가 뭐야? 요 문장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혹시 코럴 리프가 뭐야? 빨간 네모입니다. 빨간 네모. 코럴 리프. 코럴 리프 빨간 네모. 코럴 리프가 뭐 같아? 코럴 리프. 옆에 막 보니까 물고기도 막 나오고 그러지 않아? 그 코럴 리프가 뭘까? 물고기. 보존. 코럴 리프. 그래? 잘 봐. 일단은 아오에를 중심으로 요거는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아오에 위에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에 코럴 리프를 이야기하는데 앞에는 보존 빨간 몇 줄 preserving 이고 뒤에는 뭐냐? from destructive 파괴적인 fishing practice야. fish는 물고기 지금 물고기 잡다 동사도 있어요. 그 fishing 하면 물고기 잡는도 되고 어업도 돼요. 그 파괴적인 어업 practice는 연습은 초딩 중딩이고 practice는 관행 행위입니다. 오케이? 파괴적인 어업 행위 이거 뒤에는 뭐냐면 explosive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이란 뜻이야. 제일 구체적인 단어로 들어가면 위에는 보호한다는 말밖에 없지. preserving 빨간빛 쳤어 그래서 밑에는 제일 구체적인 단어로 들어가면 using explosives야. 빨간 밑줄. 근데 explosive 혹시 모르더라도 요거는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뭐다? 파괴적인 거라. destructive가 있으니까. 알겠어? 그 두 개를 대조해 볼까? 우선 destructive도 빨간 밑줄 치고요. preserving하고 바로 밑에 거 서로 대조해 봐. 두 개를 이렇게 대조. preserving 한다는 말은 앞에 빨간 펜 해볼까? long term environment benefit 이고 다음 줄에서는 short term 이번에 environmental이 아니고 뭐죠? economic gains야. 위에는 환경, 밑에는 경제적, 위에는 혜택, 밑에는 gain 같은 말이지 이건. 바꿔 쓰게 된 것뿐이지 같은 말이지, 그렇지? 그럼 environmental하고 economic 사이에서도 위에 롱텀이고 숏텀이니까 서로 이렇게 대조관계 화살표 땅땅. 이니까 long-term environment benefit 위에다가 대문자 A 보존이 구체적인 말이니까 small a short-term economic gains니까 경제적인 건 small b 대조관계 폭발물과 destructive 밑에다가 small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추론 한번 해볼까? 얘들아 추론. 코럴 리프를 보존하는 것의 장기적 환경 혜택은 explosive를 사용하는 파괴적인 어업 행위로부터 오는 단기적 경제 이익보다 더 중요시 여겨집니다. 분명하게 명백하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이죠. 그죠? explosive는 뭘까? 요 글은
코럴 리프에 대한 이야기야. 산호초입니다. 산호초. 산호초. explosive는 뭘까? 요 단어 아는 사람? explode. 느낌 나잖아. 폭발시키다. 폭발. 폭발적인 폭발물. 오케이? 산호초하고 폭발물하고 무슨 상관이야, 정현아? 혹시 스노클링 해봤어? 저기 동남아 쪽 가가지고 안 해봤어? 스노클링 그 열대어들 안 봤어?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물 바다 가서 휴양지 안 가봤어? 가본 사람? 안 가봤어? 너네가 중학교 때 코로나 언제 왔어? 몇 학년 때 왔어? 초5? 6, 중1, 중2 줬어. 그 시기를 다 코로나를 보냈구나. 그 스노클링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만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그냥 바닥에서 막 물고기들 있는 거 말고 산호초가 있을 만큼 큰 약간 한 3m 정도 깊이, 물론 못 들어가게 하는 몰래 들어가거든. 그 안전 막 하는 사람 피해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한 3m, 한 5m 정도 깊이 들어가거든. 나 이제 딥다이빙 자격이 있어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쫙 내려가잖아. 그럼 산호초가 큰 게 있어. 그러면 그 주변에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가가지고 몸 안 움직이고 잠잠하게 있잖아. 그럼 어딘가에 있던 물고기 다 모여 다시. 누군가 와가지고 얘가 도망갔던 것 뿐이야. 가만히 있잖아. 심지어는 경계심 많은 애들은 한참 몇 분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다 모여서 한 10분 지나가잖아. 나는 그게 정말 재밌는데 물속에 떠가지고 또는 잠수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분에서 심지어는 30분 동안 물속에 가만히 있거든. 긴 거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가만히 있으면 그 산호초가 뭐 같냐면 초지 같은데 소나 양들이 풀 뜯는 것처럼 와가지고 새끼들, 뭐 어미들 모여가지고 막 거기에 막 뜯어먹어. 산호를. 거기에 물고기 많이 모여있다는 거지. 거기에 폭발물 터뜨려서 산호를 팍 터뜨려. 그럼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그 주변에 물고기 한 발에 다 잡아가는 거야. 그 꽉 있던 놈들을. 그 얘기야. 그럼 다시는 그 산호초에는 물고기 안 모이겠지.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야. 한 방이야 그냥. 돈 많이 벌겠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산호초를 보존해서 오랫동안 장기 이익을 얻는다. 환경보호 이런 말이고, 뒤에 거는 빵 터뜨려가지고 물고기를 한 번 확 얻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거죠. 근데 쇼트텀이죠. 그런 얘기야. 한번 읽어볼게. 이렇게 해놓고 머릿속에는 그 대조관계 확 이렇게 느껴지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 The long term, 준비 시작. The long term environmental benefits of preserving coral reefs clearly outweigh the short term economic gains from destructive fishing practices using explosives. 이렇게 글자 바꿔치기 하는 것보다 구조를 보고 대조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요. 앞에는 구조적인 거니까 시간 관계상 8시 반, 9시 반. 요거를 이제 이따가 숙제를 좀 주고요. 우리는 12쪽, 13쪽이 이제 뭐냐면 이제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 그래서 오늘 단어 이렇게 구문 이야기, 단락 이야기 논리까지 해볼 테니까 이제 단락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수업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단어랑 하프 테스트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하프 테스트는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따가 수업 마지막에 하든지 해볼게. 자, 12쪽, 13쪽은 단락 논리를 좀 해볼 텐데 여기 12, 13은 쌤이 원래 하는 지문에 윈터, 썸머에 항상 들어가 있는 지문이고 요거는 리프레시를 해가지고 뭐 때문에 하느냐 15쪽 봐보세요. 요게 3학년 지문이거든. 문장 개수가 몇 개냐면 15쪽 꼴랑 4개죠. 5개죠. 5개의 그 5번째 문장은 짧아.
1번이랑 5번, 4번 문장, 3번 문장 봐봐. 엄청 길죠. 이런 것들은 다 한 문장 안에 논리가 심하게 많다는 얘기지. 자, 요걸 하기 위한 연습 기초 훈련인데 12쪽 가볼게. 자, 요 지문은 쌤 윈터 들었던 친구들은 요 논리가 그 논리 독해책에도 있었었거든.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볼게. 13쪽은 덮어보세요. 아까 쌤 단어장 같은 준 걸로 13쪽을 한번 덮어보세요. 가려보시라고. 자, 그래놓고 뭘 할 거냐? 1학년 때부터 겨울부터 계속 들었던 친구들은 요 지문을 한번 서너 번 봤을 텐데 총 문장 개수가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고 총 7번째 문장까지 있거든. 자, 3번 문장에 보면 3번이 두 개, 문장이 두 개거든. 그럼 두 번째 문장에 내가 밑줄 쳐놨거든. 자, 잠깐만 좀 봐보세요. 뭐뭐는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가 4개, 3개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요 뭐뭐는 뭐뭐다의 절과 절 사이에 요런 논리가 있다 그랬잖아. 이것처럼 봐봐. 하나의 단락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대조관계가 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 그럼 다음 문장 넘어올 때 요 문장 안에 역시 대조나 인과관계, 포괄적, 구체적이 있겠지만 요 두 개 사이에도 그게 존재해요. 그래서 주제를 찾아 내려가는 거야. 요런 관계를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은 봐봐. 읽어서 요 빈칸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 지문에서 단어를 이용하거나 한국말로 써도 괜찮아. 여기 들어갈 것을 한번 찾아서 써보세요. 주관식으로. 시작. 근데 이 문장을 읽어 한번 보세요. 우선 읽어보면 어렵게 느껴지진 않잖아. 근데 이게 수능 기출 지문입니다. 에이? 이게? 94년 수능의 기출 문제입니다. 주관식처럼 지문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전화하시면 기억나? 안 나? 해석스러운 얘기는 아니야. 굳이 안 써도 돼. 한글로 써도 괜찮아. 일단 채우세요. 무조건 채우세요. 틀려도 괜찮고 한글로 써도 괜찮고
주변에 있는 문장을 화살표 해가지고 연결시켜도 좋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빈칸에 뭐가 들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오. 유나야, 3만원 질문 같진 않지? 중립 상태를 쓰면 안 돼. 틀려도 어떤 방향성을 정해야 됩니다. 썼어? 단서는 어디 있어? 이렇게 쓴 거에 대한 단서도 지문에서. 나이스. 단서도 표시해봐. 밑줄 쳐봐. 오케이. 일단 방향성은 다 잡았어. 자, 논리가 뭔지 알려줄게요. 여기 94년도 수능에 나온 지문이야. 엄청 쉽죠? 봐봐. 이렇게 해볼게요. 첫 세 문장에 여기 이제 빈칸이 있는데 중심 소재 하나만 찾아보자 하면 뭐로 할래?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 거야. Knowing 시작. Knowing when something happen is important. 이렇게? 그럼 두 번째 문장은 더 구체화되겠지? 그치?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 Understanding 시작. Understanding why historic events took place is also important. 자, 뭐가 뭐로 구체화됐니? 뭐가 뭐로 구체화됐어? knowing은 understand 같은 말, 바꿔쓰기. when은 why로 다른 말로 썼네. something은 구체화된 거 맞아? 유나야? 그렇지. 빨간 펜 해볼까? something은 historic event로 바뀌었어. 빨간 펜. historic events. 자, took place가 뭐죠? happened와 똑같은 말, 바꿔쓰기. is, important. 오수가 붙었네. 또한 중요하다 그랬어. 알겠습니다. 3번 문장. to do this 할 때 do this가 뭘까요? 1번과 2번을 말하잖아. 싸그리 다 싸잡아서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그랬지.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리하네. 누가 나와? 역사가가 나오지. 역사가 갑자기 왜 나와? 앞에 나왔어 안 나왔어? 역사가 야 얘들아 역사가가 나오면 역사가가 나왔나 이걸 보지 말고 역사 관련 단어 위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빨간 펜 historians.
역사가 지금 뭐 하기 위해서라고? 아, 그럼 to do this는 뭘 한다는 거야? 역사를 알기 위해서 아닌가? 대충? 맞지? 그 정도는 감 잡을 수 있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역사가 오케이. 그럼 얘들아, historic events와 historian 사이에다가 쌤처럼 대문자 A 크게 한번 해봐. 아, 이거 역사 알려고 하네. 역사 이야기, 역사. 근데 이 역사가 누구의? turn to가 뭐죠? 옆에 빈 공간 적어볼게. 빈 공간에 turn to 떨어졌고, 얘는 뭐뭐로 이렇게 있다가 얘를 중심으로 있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거야. 뭐뭐로 돌아서다. 그래서 어디에 의존한다는 뜻이야. 의존한다의 depend on, rely on은 중딩 단어야. 좀 무시할게. depend on, rely on, count on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중딩 단어고, 자, 이제 수능에 나오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고1을 생각하지 마. 예비 고3이라고 생각하고 3회 거 무조건. 뭐뭐 의존하다. 여름. 우리 한번 했을걸, 유나야. 여름. 여름과 관련된 단어야. 리조트. 그 리조트와 같습니다. 쉬다, 휴식하다, 마음을 딱 의존하다. rest on과 비슷하죠. 그래서 turn to가 나와도 의존하다. 의존주수는 더 중요해요. 고3들, 고2에 2학기 정도 되면 이제 나올 거예요. 의존하다, 의지하다. 그럼 봐봐. 얘들아, 역사가가 어디에 의존해? 어디에 의존해? geography가 뭐지? geo가 뭐 geo? geo가 뭐 geo? geography, geo. geo가 뭐 geo? geology. 그래프는 뭐야 이렇게 습하지 굉장히. 쓰다야 쓰다. 얘는 학문이야. 학금은. 얘는 뭘까요? 지오 뭐지요? 지야 지 땅. 흙. 흙에다 땅에다 뭐 써놓은 게 이 지하그래프입니다. 우리말로 뭐죠? 지. 얘는 땅 학문이야. 흙 학문. 뭐죠? 지. 맨날 헷갈리시네. 이 땅 학문이야. 흙 학문이야. 흙. 지. 질. 얘는 땅에다 막 써놔. 지도에다가 막 지리 이렇게 한다고. 여기서 질이 처음 나와 앞에 나와. 질이 처음 나와 앞에 나와. 정현아. 여기서 처음 나와 앞에 나와. 어? 뭘 생각 많이 해. 질이 처음 나와 앞에 나와. 처음이죠.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써봐. 질이 위에다 new라고 써봐. 잘 봐. 이게 그냥 역사 이야기할 때 딸려있는 그냥 흐지부지한 지엽적인 단어야. 그러면 어떻게? 얘로 끝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음에 등장이 돼. 다음 문장에 지리 같은 단어가 설명이 나와. 그럼 얘는 뭐다? 중요 단어지. 요거 다음에 지리 이야기 나오나 안 나오나 봐봐봐. 나와? 요게 지리인 거 눈치채야지. 뭐 weather patterns, the water supply, and the landscape apply. 이게 지리야. 오케이? 그럼 우리는 그 지리에다가 지리에다가 대문자 B라고 씁니다. 역사가가 역사 그거 위에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지리에 의존한다. 포괄적이야, 구체적이야? 포괄적이 구체적이야? 포괄적이지. 왜? 어떻게? 필요하지. 그래서 다음에 뭐가 나와?
그 water supply, weather pattern, the water supply, the landscape plan 위에다가 이렇게 할 거야. 지리에 대한 부연 설명이지. 그냥 바꿔쓰기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게요. 자, 잘 봐. 그 문장의 뒤에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놨다고. 잘 봐. 그럼 여긴 뭐 들어가면 좋을까? 3번 문장은 주제문이야. 자, 4번 앞에 맨 처음에 뭐 나왔지 얘들아? 빨간 세모. For example. 그 말은 뭐다? 적어도 3번 문장이 중심 문장이야. 역사를 알기 위해서 역사가는 지리에 의존합니다. 그 지리는 말이야 빈칸입니다. 그럼 빈칸 뭐 들어가야 돼? 뭐 들어야 될까? 빈칸에? 아주 간단한 논리. 어? 어? 아, 이거 엄청 내가 간단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빈칸은 뭐 와야 돼? 내 생각 말고 요 구조에서로 말해봐. 요 논리 그냥 간단한 2단 구조에서 뭐 나오면 돼? 어? 문명? 아직 안 나왔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갑자기 문명이 왜 나오죠? 어? 갑자기 문명이 왜 나오죠? 아, 뒤에 있는데 이 얘기에서 문명을 말한 거잖아. 아, 괜찮아. 좋은 거야. 문명이 왜 나온 거야? 뭐와 관련돼서? 문명이 지원은 아니잖아. 여기서는. 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무언가가 나와야 한다고 추론해야 돼. 겁나 간단한 논리지. 응? 선생님 왜요? 왜요? 라는 표정들인데 잘 봐. 이게 잘 안 돼 우리가. A는 B다. 다음 문제 A 받아 했는데 A 이러면 안 되지. 이게 꼴랑 5, 6, 7개밖에 안 되는 간단한 하나의 논리인데 그리고 뒤에 바로 사려고 이 주제란 말이야. 위 추상적 포괄적이 그 다음에 설명 나온 거고 끝나고 예를 들어 나오는데 여기다가 역사가들은 지리에 의존합니다. 왜? 지리는 말이야. 빈칸이 이런 느낌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역사하고 무슨 관계인지가 나오는 빈칸이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밑에 뭐가 나와? 뭐가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 찾아내면 돼. 그래서 지금 종일이 말한 것처럼 문명을 얘기했잖아. 문명은 역사를 바꿔 쓴다는 거야. 이 문명이 어떻게 발달했죠? 읽어보니까 문명이 왜 발달했어? 이집트가? 지리 때문에. 그래서 지리의 영향을 받았네 이 얘기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처음엔 이 얘기를 하다가 역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지리 얘기하다가 아 지리는 말이야. 아 이집트 사례 들어볼까? 이집트 지리와 역사가 나온다고. 근데 역사란 말 하나도 없어. 위랑 완전 다른 것처럼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 봐. For example에서 그 밑으로 전부 다 A바 B바 찾아서 연필을 한번 써봐. Let's go. 그렇게 읽어보면 글이 너무 뻔하게 보여요. 주절주절 보이지 않고 딱 역사 관련된 거랑 지리 관련된 단어 표현밖에 안 보여. 이거는 겨울에도 여름에도 한 몇 번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으로 자꾸 읽어가지고 논리를 놓치거든. 간단한 논리인데도. 막 해석이 내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막 가려는 걸 어떻게 붙들어 놓느냐? 역사와 지리로만 붙들어 놓을게. 자, 4번 문장 봐봐. For example, 빨간색 한번 했죠. 예를 들어. 그럼 뭘 예를 든단 말이야? 3번 문장 예를 든다는 얘기야. To explain why the ancient Egyptian developed a successful civilization. 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성공적인 문명을 발달시켰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2번 문장이야. 역사적 사건이 왜 그렇게 일어났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얘기야. 그치? 주절에 가봐. 뭐 나와? You must look at the geography. 지리. 이집트 지리하게 보아야 된다. 그 문명 civilization 밑에다가 대문자 A 봐. A 봐. geography 나왔네. 그냥 대문자 B. 그럼 5, 6, 7도 뭐겠어? 그거 자세하게 설명하겠지. 5번 문장 볼까? Egyptian civilization was built on the banks of the Nile River. 뭔데? 지리잖아. The banks of the Nile River. 뱅크 갑자기 은행이 왜 나와? 강둑이야? 나일 강둑 위에 이집트 문명이 지어졌습니다. 이집트 문명 A 봐. 역사는 지리 그 나일 강둑 위에 지어졌습니다. 자세한 지리적 설명 뭐 which flooded each year. 매년 범람했거든. Depositing soil on its banks. 그 은행에 흙을 저축했습니다. 디파짓이 뭔데? 퇴적시키다거든. 은행에 돈을 맡기다가 디파짓이거든. 예금하다 디파짓입니다. 여러분들 현대 영어에서. 뱅크는 우리가 은행이지만 강둑입니다. 6번 같이 읽어볼게. The soil, rich soil. 시작. The rich soil could help farmers grow enough crops to feed the people in the cities. 그래서 그 지리적 조건 때문에 문명이 발달했는데 결과는 땅이 뭐다? 지리가 풍부한 아주 비옥한 흙이 농부들로 하여금 충분한 곡식을 길러게 도와줬죠. 그래서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문명이 발달이 결국은 하네. 7번 마지막 같이 읽어볼게. 시작. That meant everyone did not have to farm, so some people could perform other jobs that helped develop the civilization. 결국은 그렇게 해서 문명을 발달시켰. 그럼 결국 뭐가 문명을 발달시킨 거야? 지리가 이 말이잖아. 이해돼? 그럼 봐봐. 이 지문은 겁나 많이 잡다하게 있지만 키워드 2개는 이거라고. 지리와 역사 곧 문명. 됐어? 자, 이제 종이를 치워보세요. 종이를 치우고 주제를 먼저 찾아 볼케이노. Let's go. 주제를 찾아 볼케이노. 지문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몇 번? 보자마자 몇 번? 용기 있게 손가락질 해보세요. 뻑큐면 안 되고요. 오케이. 1번. 자, 1번에 geography 대문자 B, history 대문자 A. significance는 지문에 어떤 단어를 바꿔 썼다고 할 수 있겠어? importance. 그죠? significant가 중요한이란 동사이고 형용사이고 significance 명사 중요성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나왔던 importance를 significance로 썼다 보면 되고요. 답은 1번이야. 얘는 괜찮아. 근데 빈칸을 찾아봅니다. 빈칸에는 주의해야 돼. 금방 쌤이 말한 논리대로 풀면 돼. 선택지 2개는 내가 함정 파놓은 거야. 내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내가 파놓은 2개 다 걸릴 거예요. 피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영광의 마술을 피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골라보세요. 시작. 이거 겨울에 들었던 친구도 다시 풀면 틀린 친구 꽤 있다. 영상을 보는 친구들.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말고 잘 피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골랐나?
피하는 제 1이 나왔어. 영광후의 마수에 걸려들었습니다. 자, 한 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파놓은 2개에 몽땅 빠져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아이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 잘 봐, 얘들아. 보세요. 자, 빈칸에 A가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치? 이 A는 잘 봐. 이거 31번 빈칸 추론하고 같은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읽고서 역사니까 역사가 이 너무 단순하잖아. 여기는 봐. 이 녀석은 앞에서는 역사야. 근데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 히스토리언이니까 얘가 있기도 했어. 없는 건 아니야. 그지? 근데 역사 이집트 이야기에서는 역사란 말 안 나오고 뭐가 나왔죠? 이게 나왔잖아. 그럼 적어도 선택지에서는 얘와 얘의 교집합이어야 하지. 왜 얘를 고르냐고. 이 글은 역사 가 이야기가 아니지. 그래 안 그래? 빨리 바꿔봐. 그래서 1번과 5번은 내가 판 함정이야. 그 2명은 5번에 걸렸고 1명은 1번에 걸렸어. 유나스. 논리가 좀 되는데. 이건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하면 돼요. 많이 생각해서 머릿속에서 꺼내면 안 돼. 교집합. 과연 종현이는 다시 또 다른 걸. 좋아요. 좋았어. 그래도 빨리 도달한다. 그렇지. 얘들아, 그 affect 다음에 거기 빨간 몇 줄 쳐봐. The lives of the people who live there. 빨간 몇 줄? The lives of the people who live there. 몇 줄 치고 거기다 뭐라고 쓸까? Civilization. 이라고 써주세요. 괄호에서는 history. 이렇게. 이걸 잘해야 돼. 자, 잠깐만 쌤 요거 언급해 같이 해보면 여러분들 빈칸을 풀 때는 봐. 기술이 좀 필요해. 이게 그냥 독해적 기술이 아니라 이런 논리 기술이야. 어렵진 않은데 툴이 안 만들어져서 그래. 봐. 이렇게 한다고 봐봐. 내가 글을 쫙 읽었는데 빈칸 31번과 32번을 생각해 봅시다. 쫙 읽었는데 그냥 아주 단순한 논리를 해볼게. 딸기 또 뭐하지? 장미 또 뭐할까? 수박 화채 뭐 이렇게 막 있어. 더 할까? 또 뭐 할까 또? 분필 별론데 이거. 상처. 자, 4개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거 말해보세요. 우리가 독해하면 어떻게 하냐면 쭉 읽어서 얘는 모르겠고 딸기나 자 느낌 봐봐. 이렇게 읽으면 식물? 이렇게 한다고. 몇 개를 빼버리고 내가 읽은 것에서 느낌으로 읽었던 단어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식물? 이렇게. 논리는 얘와 얘와 얘의 큰 원을 그려서 이렇게 교집합을 찾는 거라고. 다 교집합이 됐나? 하여튼 뭐지? 4개 공통점? 뭐 같아? 빨간색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31번 문제 푸는 방식이야.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네? 역사가 이렇게 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빈칸 추론 논리 기본이야. 자, 그러면 한 단계 이제 더 가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13쪽 한글 한번 읽고 갑시다. 한글. 시간이 좀 들리나 모르겠네. 자, 논리 독해는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볼 거야. 논리 독해는 시작. 논리 독해는 바른 읽기 방법으로 꾸준한 노력을 통한 체화가 필요한데, 그 다음 일정 기간 시작. 일정 기간에 충분한 논리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습을 할 땐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것처럼 빨리 적당히 읽고 넘어가선 절대 안 된다. 1번 괄호 안에 거 포함해서 같이 읽을 거야. 신중하게 시작. 신중하게 첫 문장 첫 부분을 정독으로 아주 정확하게 읽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능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 그거를 그 첫 문장은 머릿속에 쫙 So what? 이란 마음을 가지고 내재화를 딱 시켜놓고 2번 그리고 시작.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부분을 읽을 때는 그 생각, 첫 문장을 읽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본 그것들을 좁혀 나간다. 이게 뭐냐면 앞문장과의 관계 파악이라고 해놨고요. 자, 그 밑에 두 번째 시작. 두 번째 문장을 읽을 때는 반드시 연결 요소를 찾는데 대명사, 대형어, 반대어, 빨간 밑줄. 대명사들은 그냥 그것은 그들 그러지 말고 꼭 찾고 넘어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대용어란 말은 밑에다가 바꾸어 쓰기라고 적어보세요. 바꿔 쓰기. 아까 역사를 문명 같은 것처럼. 그 다음 대조 반대어가 있고요. 그때 오른쪽 빨간 펜 키워드를 찾아라. 거기에 빨간 몇 줄하고 그 다음 3번 문장 이런 식으로 시작. 이런 식으로 지문 전체를 읽어가면 단락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단락의 구조. 이렇게 단락 구조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 흐름에 대한 기초 훈련이 돼요. 그 다음 이렇게 지문을 시작. 이렇게 지문을 보고 나면 한 지문의 단락 구조가 잡히는 것이다. 그렇게 파악한 그 단락의 구조 내재화 후는 다른 지문을 읽을 때 예측, 추측, 로직 능력을 제공해 주어 독해 시간을 단축시켜 주며 정확하게 읽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살짝 쿵 난이도를 올리기 전에 14쪽 보면 아까 지문은 그래서 단락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 거 똑같았어요. 1번 문장 포괄적, 2번 문장 그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4번의 for example이기 때문에 3번의 주제가 나왔겠거니 생각하고 읽고 나면 4번 문장부터 그 4를 읽을 때는 이집트 이야기 재밌네가 아니라 여기 4, 5, 6, 7은 1, 2, 3에서 읽었던 키워드를 구체화하는 거네. 그 키워드가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거라고. 알겠지? 자, 한 단계 올려봅니다. 자, 15쪽 갑니다. 자, 15쪽은 똑같이 해볼게요. 단어가 좀 어려워집니다. 3학년 수준이기도 하고 밑에 각주가 달려있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와 동의어 다른 단어 쉬운 단어 적혀있기도 합니다. 추론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지만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찾아보세요. 시작. 읽으면서 뭐한다? 중심 소재 첫 두세 문장 절반 이상이네. 첫 두 문장에서 중심 소재 A가 뭐지? 그 A에 대해서 뭘 말하지? 등을 찾으면서 읽고 주제도 생각해보고 빈칸에 들어갈 게 뭔지도 한번 추론해볼게. 시작.
살짝 가이드 해볼까? 얘들아, 잘 안 보일 텐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관계가 있어요. 관계 찾기 전에 약간 난이도가 쉬우면 앞에 연결 부사가 있어서 그 관계를 보여주는데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잖아. 그럼 관계 부사를 안 써버려. 그 관계 그 역접이나 대조나 등의 단어를 안 써버려. 그 전에 우린 뭘 해야 되느냐? 소재 뭐를 잡을까? 뭔 얘기하는 거죠? 어떤 소재 가지고 이야기해? 노화. 좋았어. 그래서 밑에 그 각주에 senile 이란 노쇠한, 쉬운 말로 한 본문에서 aging, aged 같은 단어를 말하거든. 그럼 첫 번째 문장에 노화를, 두 번째 문장도 말하는 거거든. 우리 빨간 네모를 어디다 칠 거냐? 첫 번째 줄에 the senile 빨간 네모 노인이죠. 더에다가 형용사. 저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써놨지 또. 요거 형용사입니다. elderly는 늙은, 나이든, 노인. 그리고 2번 문장에는 마지막 단어 senility 빨간 네모 노화. 여하튼 이건 노인, 노화. 1번 문장에도 symptoms of senility지. 그 빨간 밑줄 쳐볼게. symptoms of senility 빨간 밑줄. 2번 문장에는 symptom이라고 안 돼 있고 the causes of senility 빨간 밑줄. 여하튼 우리는 노화, 노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잘 봐. 이제 뭘 찾느냐? 알겠어. 노화, 노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말하고 싶은데 그 노화, 노인에 대해 뭘 말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문장 구조로 얘기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문장의 주어 동사 찾아볼까? 첫 번째 문장은 주어 동사. 겁나 길지만 주어 동사 어디 있죠? 이거 문장 한 개야. 동사 어디 있어? 본동사. 월. 그렇지. 그렇지. 여기 눈에 보이면 좋습니다. 월. 그럼 주어는요? 총 몇 개? 앞에가 막 모르는 단어들처럼 보이긴 나열되어 있지만 and니까 비슷한 것들을 생각하면 돼. 그지? 첫 번째가 문법은 파란 색깔로 표시할게. The doneness 빨간펜. 그리고 found 동사 아니야. 노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과거 분사입니다. 선생님 과거 동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found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잖아. 그치? 그럼 수동이란 뜻이야. 그래서 과거 분사입니다. 그 괄호를 묶어봐. found부터 senile까지 괄호 파란 색깔 묶어볼래? 파란 색깔 괄호 묶어볼까? 그래서 노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우둔함 이란 뜻이다. 죄송합니다. 둔함. 그 다음 두 번째 the isolation and withdrawal 빨간펜. 고립과 withdrawal 물러나는 거 위축이거든. 그렇게 몰라도 상관없어. 그 다음 cling to는 막 칭얼거리는 거야. 의존, 지지, 의지 이런 뜻입니다. 빨간펜. They are clinging 빨간펜. to the past and lack of interest. and 파란 색깔 세모합니다. 요때 and가 마지막이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쓴 거라고. and로 마지막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은 뭐다? lack of interest야. 세상사 in worldly affairs에 관심의 부족 전부 다 이것들이 뭐래요? 특징적으로 were represented 나타내지는데 뭐로 나타내죠? symptoms of senility 노화의 뭐라고요? symptom? 증상. 오케이. 이거 중요합니다. 잘 봐. 노화의 증상이 있지. 여러분들 보세요.
노화의 증상은 노화의 원인이야 결과야 지금? 증상은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 원인? 결과? 내가 감기의 증상을 보였어. 원인이야 결과야? 감기의 결과. 오케이? 미묘하게 써놨어. 그래서 여기에 1번에다가는 증상이라고 써놓고 2번 보세요. 2번 문장. 2차 세계대전 후에 이게 읽으면서 이게 보이면 천재야. 천재라기보다는 아주 예민한 거야. 2차 세계대전 후에 학문적인 담론이 있었어. 막 사람들 사이 토론하고 이게 맞냐 저저가 맞냐 하는 담론. 뭐해? 빨간 네모 또 해볼게. 에이징. 빨간 네모 에이징. senility야 똑같죠. 노화에 대한 학문적인 담론이 있었는데 그게 이거 자 D지의 파라데가 몇 줄이다. D지는 뭘까요? D지 파라 몇 줄? 그래서 2번 문장에서 대명사 쌤 뭐라 그랬잖아. 그지 아까 읽을 때 이 D지는 위에 뭘 받아온 거예요? 심튼즈 받아온 거야. 그 4개 나열한 거 있죠. 노화의 증상들 곧 그 결과들을 뭐로 나타냈다? 뭐로 표현했다? 원인이라고 직시했다고. 그럼 1번과 2번의 관계는 의미 관계는? 인과? 야 노화의 노화가 너가 늙어가지고 영광아 너가 늙어가지고 그런 거야 하고 2번 문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노화의 그것을 원인으로 나타냈다. 결과? 인과관계? 쌤 말은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내용이 말이야. 무슨 관계야? 안 되겠어? 그래? 노화의 결과야. 2번 노화의 원인이야 라고 했다고. 자, 그 다음 3번 문장 그럼 가봐봐. 3번 문장 가봐봐. The location of senile mental deterioration. 늙은 정신적 그 노화의 장소는 뭐가 아니라 뭐다? No longer 파라데카 밑주치고요. But 빨세 but 빨간색 뭐 해볼게요. 뭐가 아니라 뭐래요? 뭐가 아니라 뭐래요? aging brain이 아니라 늙은 뇌가 아니라 사회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사회 앞에 나왔어? 처음 나왔어? 처음 나온 것 같아? 그치? 처음 나온 것 같아? 빨간 매주 쳐볼게. 잘 읽어보면 선생님 1번에 뭐 고립인지 그 다음에 뭐 소외도 있고 하니까 이거 사회적으로 소외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따지면 society 처음 나온 건 아닌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봐봐. 정신의 늙은 노쇠의 장소는 늙은 뇌가 아니라 뭐래? 사회다. 이 말은 이걸 바꿔 쓴 거예요. 엄청 어렵죠? 머리가 또는 몸이 늙어서 그 결과로 고립과 소외와 같은 게 벌어지는 증상이야. 1번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2번은 뭐라 했냐면 그걸 원인으로 본 거야. 그것들 때문에 노화가 된 거라고. 그것들이 뭔데? 3번 문제가 근거한다면? 사회라고 사회. 좀 어렵지? 그래서 여기 2번 앞에다가 여기 써볼게요. 다 읽고 나면 좀 쉬운데 이렇게 어렵긴 합니다. However,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이걸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봤어요. 노화의 원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장에서 확인 사살하기를 그래서 그렇게 뇌가 노화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 장소는 어딘 줄 알아? 뇌가 아니야. 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뭐다고? 사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이기 때문에 노화의 뭐 원인들이 걔네들이야 사회야라는 뜻이라고. 이해 되려나? 그러니까 이제 뭐다? 확실히 부연합니다. 봐보세요. 뒤에 설명 나옵니다. 사회야 해놓고 있잖아. 그 파란 색깔로 society 다음에 that부터 둥근 걸로 열어보세요. 어디까지 다 들래? 끝까지. 그 대전의 동사 한번 찾아볼까? 어딨죠? 동사? 거기도 through가 전치사가 쭉 나열된 게 어디까지냐면 family ties까지가 묶인 거예요. 그리고 동사는 stripped, 벗기다. 그 주어가 대신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that과 동사 stripped 사이에 전명구, 전치사 덩어리 끼어 들어간 거야. 얘네를 통해서 자, strip away, 보세요. 적어볼게. 옆에 따로 빈 공간 찾아볼까? 제거, 박탈, 벗김 동사들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럼 A에게서 B를 박탈, 제거, 벗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한번 더 나옵니다. deprive도 적어볼게.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거. 어부를. 선생님 어떻게 해석한다고? A에게서 B를 제거, 박탈시키다. A에게서 B를 제거, 박탈시키다 이고 얘가 수동태가 된 게 우리 문장에 있는데 목적어가 앞으로 와서 is stripped 되거나 deprived가 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A에게서 B가 제거된 거예요. 박탈된 거라고. 이해돼? 되겠습니까? 똘똘이들. 그럼 봐봐. Strip the elderly. 노인들에게서 뭐를 빼앗아 버린 거야? 역할들을 빼앗아 버렸다고. 어떤 역할들? 그들 삶에서 의미를 유지해 왔던 것을 팍 역할들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야. 이게 사회잖아. 그래서 봐. 4번 문장. When elderly people were deprived of these meaningful social roles. 노인들이 이러한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들을 빼앗기게 될 때 한 번 더 그들이 점점 더 고립이 되고 흥미롭고 활동들, 관심거리들과 활동들로부터 cut off, 잘려져 나갈 때 어떤 활동들인데 had earlier occupied them. 초기에 그들을 차지했었던 활동들에게서도 잘려나갈 때 not surprisingly, 놀랄 것 없이 their mental functioning, 그들의 정신적 기능은 deteriorated, 퇴화, 저하, 노화되었습니다. 자, 이 글은 말하고자 하면 뭐지 얘들아? 자, 쌤 보세요. 노화의 결과물들이 아니라 노화는 뭐다? 그것들의 뭐지? 그것들이 뭐다? 노화의 원인들이라. 원인들. 그리고 3번 문제에서 그 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 그게 사회라고 말했다고. 이해되려나? 그래서 노화의 원인은 사회이고 그 사회는 앞에서 나왔던 그 네 가지의 그 고립시키고 소외되고 등등이다 라는 얘기하는 거야. 자, 바로 우린 주제를 찾아볼게. 다음 페이지 봅시다. 여기 3학년 걸 훌쩍 넘어가서 그래. 논리는 그 안에 간단한데 문장에 쓰여진 방식이 어려운 것 뿐이야. 제목 주제 한번 찾아볼게. 16쪽입니다.
제목 몇 번? 당신의 제목은 몇 번입니까? Good job. 유나 똘똘해. 똘똘해 good job. 종현 한 번 더 생각해. 오이 벌써 골랐어 이거? 종현 맑은 눈으로 다시 한번 선택해 주세요. 응? 한번 볼까? 1번 나이 든 정신 in connect with aged body 늙은 몸과 콘서트구나. 일치하는 연결되어 있는 뜻입니다. 늙은 몸과 관련된 늙은 정신 unfailing truth 불변의 진리. 2번 no change from past to present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어 이거고요. 2번 no country for all men 늙은이들을 위한 나라는 장소는 없어요. age discrimination intensify 나이 차별 강화된 나이 차별. 5번 무엇이 노인들을 decline이 뭐지 얘들아? 기울다죠. 기울다. 쇠퇴하다. 쇠퇴하도록 만드는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 뭘 고민했어? 4번이지. 이 글은 봐. 이걸 놓치지 말라 그랬잖아. 노화. 앞에 나왔던 그것들은 노화의 뭐다? 원인들이야. 원인들이 뭔데? 사회라고. 이렇게 요 두 키워드는 들어가야 되잖아. 알겠어? 1번은 사회가 없잖아. 빠뜨리면 안 돼. 알았지? 자, 그럼 잘 봐. 바로 우리는 봐보세요, 여러분들. 빈칸 5번에 들어갈 빈칸을 찾아볼 때 머리 잠깐 들어. 이런 식이야. 실컷 다 읽어놓고 5번에 not so much as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틀려버린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잘 보세요. 이거가 혹시 해석을 뒤집을까 싶어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중요한 건 주제에 맞게 정답을 골라버려. 일단은 5번의 주어가 누구야? 5번 문장의 주어가 누구야? 노인이지. 자, 노인 다음에 빈칸 뭐 들어갈까? 찍더라도 이렇게 찍으면 돼. 알았어? 구모 첫날이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직 구월이 안 됐는데. 구모 치거나 11월 모여서 칠 때 잘 봐. 빈칸 고르는 방법 찍더라 이렇게 찍는 거야. 노화, 노인, 그리고 사회라 그랬지. 빈칸에 뭘 쓰면 돼? 단서가 뭐야 빈칸은? 이거. 이따 설명해 줄 텐데 일단 이렇게 찍어봐. 선택지 5개 중에 사회와 노화의 원인인 그 사회와 관련된 단어를 한번 찍어봐. 여러분들이 어떤 추론으로 찍는지 볼게. 정신적 흐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애들은 많이 틀려요. 보자. 굿잡 맨. 이봐 종이 생각 많다니까. 생각 많았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단순할수록 정답입니다. 얘들아, 생각이 단순하고 복잡하단 말은 좋다 나쁘다 뜻이 아니라 읽을 때 내 생각이 겁나 들어가서 텍스트하고 내 생각이 막 섞여서 답을 고르는 게 비논리야. 텍스트는 내 머리에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얘가 말하는 대로 그냥 고르는 거라고. 사회란 말과 가장 직접적인 단어가 어떻게 유지란 말이 있어. 그건 여러분이 생각이 사회는 노인들이 들어가서 고립되거나 쇠퇴 안 되려고 그러면 그 안에 유지돼야 되니까 오케이 유지 이렇게 쓴 거 아니야. 그 여러분 생각이잖아. 그거 가면 안 된다니까? 그 여러분 생각이라니까 머릿속에 넣어서 해석한 거라고. 그냥 골라봐. 사회란 말. 노인들이 들어가 참여하는 그 사회. 그렇지. 그 1차원적이라고. 생각을 넣으면 안 된다니까? 생각을 또 넣었어요. 과연 종현스 생각을 넣었을까? 그렇지. 그렇지. 생각을 지워.
자, 그래놓고 잘 보세요. 이거 잠깐 볼게요. 잘 봐봐. 이거는 강조하려고 말했을 뿐인데 우리 막 또 머릿속에 부정어가 있으니까 혹시 반대말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극해볼게 내가. 아주 많이 A가 아닙니다. B만큼. 뭘 부정하고 뭘 긍정하죠? 또 생각하지 말고 많이. 뭘 강조하는 거 이 사람은? A야 B야? A야 B야? 뭐 A야 B야? 뭘 강조해? 아주 단순하게 어디에 낫이 붙었어? 여기 붙었잖아. 얘는 비교고 A는 부정하고 B를 강조하는 거야. 거기에 밑줄 쳐놨잖아. 그럼 이거는 그냥 주제의 순접 반대가 아니라 주제와 일치하는 거라고. 그럼 이거 사회라고 사회. 자, 해석해보면 잘 보세요. A라기보다는 B다라는 뜻이야 이거. 잘 봐. 아주 많이 A가 아니에요 B만큼. 이 말은 이거 그대로 적으세요. 따로 옆에다가. A보다는 B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은 그 문장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들 5번 문장 다시 가볼게. 그 lose their minds하고 lose their think하고 똑같이 구조가. 그치? 그러니까 생각을 마인드 뇌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뭘 잃어버린 건 사회를 잃어버린 거라고. 사회는 노인들이 뭐 하는 곳인데? 벌써 내가 말해버렸네. 곳이잖아 곳. 그들 있는 곳. 그들 있는 장소잖아.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답이 그래서 몇 번이라고 빈칸은? 응?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성호야 그 답 몇 번 같아? 1번. 이게 푸는 거야. 막 3학년 들어가면 이 논리를 쉽게 접근 안 하고 막 지금 겁나 어려운 지금 해석으로 막 접근하니까 논리는 안 보고 막 해석만 보이거든. 지금 우리가 두 개 지문한 것은 하나는 겁나 쉬운 지문, 하나는 실제로 최근 나왔던 3학년 지문이야. 두 개를 보면 아주 간단한 그 안에 논리가 있는데 지문과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겁나 어려운 논리를 막 읽어서 막 도출한 안 그렇다고. 초반에 주제만 명확하게 잡히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돼. 그래서 그거를 머리에 2학년 때 계속 연습을 하면 3학년 때는 논리가 되게 강해질 거야. 어려운 지문이더라도 그 논리는 간단하다. 그래서 이 글은 노화의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들 노화의 결과물들이 아니라 노화의 원인들이다. 그게 사회가 그 원인이어서 노화가 된다라는 말이고, 빈칸 뚫어놓으면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노화의 그 원인이 사회였으니까 사회 관련된 단어겠지 하고 골라서 그냥 1차원적으로 이렇게 고르는 거지. 이게 논리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sustainability나 다른 걸 고른다는 것은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sustainability 될 수가 있다고. 그런 건 아니라고. 빈칸이라는 건 저자가 말한 것에 빈칸이지. 여러분들 생각을 써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단락 논리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17쪽 봐보세요. 교재 17쪽부터 해가지고 다 기출드립니다. 우선 21번까지가 주제고요. 그리고 21번이 아니라 7번까지, 6번까지, 5번까지, 그 다음 10번까지가 제목이고요.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얘를 다음 시간, 숙제는 딴 걸로 주고 요걸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운 걸로 실전 연습을 해가지고 주관식으로 지문해서 주제를 찾는 연습을 할 거야. 선생님 저는 좀 난이도 높여가지고 빈칸을 많이 하고 싶은데요. 다 빈칸 연습이야. 지금 얘기했잖아. 이거 주제 찾는 건 그냥 빈칸과 직접적인 훈련이야. 근데 우리가 망치는 건 뭐냐. 3학년 들어서 급하니까 나가 빈칸 많이 틀니까 빈칸 풀어야지 막 빈칸을 풀잖아. 그거는 빈칸에 훈련하는 게 아니야. 그냥 경험하는 것 뿐이야. 빈칸 문제고 지문 경험하는 것 뿐이지 빈칸 훈련이 아니야. 빈칸에 대한 기초적인 완전 기본적인 근본적인 노력 훈련은
이 주제를 지문에서 주관식으로 찾아. 그 훈련만 되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빈칸은 그냥 푸는 거야. 빈칸 문제가 빈칸을 무는 게 아니야. 주제를 주관식으로 찾는 게 빈칸 푸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21, 2, 3, 4에 있는 주제 문제도 빨리 풀고 빈칸 연습도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빈칸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오늘은 기본 논리 훈련을 했고 숙제를 줄게요. 숙제는 일단 그 단어책 단톡에 내가 올려주긴 할 텐데 좋잖아. 자, 영상 강의 보는 친구들 다음 주 여기서 어떤 반에는 이걸 다 줘버렸거든. 한 주 동안 다 풀어오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미쳤어요? 막 그러는데 총 35개거든. 대입학만 주구장창 확 풀면 좋긴 한데 우선 21번까지만 풀어오세요. 중간에 이게 3학년 거라서 그 요지가 한글 선택지도 있거든요. 근데 대입학을 이렇게 한 20개씩 쫙 한 30개씩 쭉 풀다 보면 좀 감은 좀 잡힐 겁니다. 풀어오는 방식은 지문에다가 잘 들어봐. 선생님 단톡에 좀 설명 올려서 할 텐데 잘 들어봐 우선. 문제 풀 때 3학년 거니까 단어도 어렵고 해석도 어려울 거야. 그지? 그러면 선생님 저는 해석이 너무 어려워 글이 안 읽혀요. 하는 지문은 단어를 찾으면서 해도 괜찮아. 근데 최대한 우리 지금 3학년을 미리 경험한다 생각하고 물론 어릴 때 1학년 때부터 3학년 친구도 있을 텐데 3학년을 미리 당겨서 경험한다 생각하고 구역구역 단어 안 찾으면서 1차로 해봐. 그래서 틀려도 괜찮으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시간은 괜찮아. 오래 써도. 중심 소재 말하고는 반복된 소재하고 그거에 대해서 뭘 말하지? 를 찾으면서 거기 키워드를 찾으면서 읽어놓고 답을 골라서 채점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석이 안 됐던 것들을 처음에 문제 풀 때 표시해놓고 해석지 보고 단어 찾아가면서 쫙 해결해서 그렇게 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도 해석지 보고 했는데도 선생님 이건 주제문이 어딘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면 질문을 이렇게 적어서 오세요. 그거들은 내가 수업 중에 이렇게 숙제 검사해놓고 수업 중에 지문들은 따로 주거나 따로 첨삭하거나 할 테니까. 알겠죠? 20번까지. 이거 하나 다 주고 싶긴 한데 다 할 수 있겠어? 한번 해볼래? 뒤에는 요약문이거든요. 아직 방학은 다음 주 화요일이고 하니까 다음 주 우리가 수요일이니까 그래? 첫 주니까 조금만 줄게요. 요거 하고 단어는 5일치까지 외우면 돼요. 그 단어는 워드마스터 하이스트라는 검정 색깔 책이 있어요. 그건 내일 바로 학교 가면 사세요. 오케이? 그 단어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 주 수업할 때 사용할 거니까 다음 책 가져오시고 단톡에다가 그 책 사진하고 숙제 내용 적어서 정리해서 올려놓을게요. 집에 숙제하다 질문 있으면 쌤한테 질문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단어 시험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 줬나? 하프 테스트 안 쳤네. 다음 시간에 하프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거라 가지고 시간은 좀 부족하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프 테스트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